왜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 건가? 그리고요, 세계 절반이 노 코리안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스크 관련된 내용입니다. 주말에도 마스크 사려 장사진. 그렇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죠. 여기가 경기도 수원의 한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이 줄이 지금 몇 줄을 쓴 겁니까? 몇 겹으로 돼 있습니다. 공적 물량,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어디로 간 건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을 서야만 되는 거냐는 거죠.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 보시면 농협, 하나로마트 등 구름 인파 몰렸다. 수출량 하루 100만 장에서 10,000장으로 제한했습니다. 뭔가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간 1,150만 개 풀렸지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는 정상 공급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정상 공급한다가 며칠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 지 벌써 6일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지시를 했습니다. 정말 오늘은 좀 뭐가 좀 나아질까요? 자, 그런데요. 지금 왜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운가를 좀 설명한 대목이 기사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 아랫부분부터 좀 잡아주세요. 하루 공급 목표량 중 20%인 100만 장은 일단 대구 경북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몫이 빠져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갖고 전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많이 마스크를 만들 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폭증한 마스크 수요도 여기에 또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생산을 하지만 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마스크를 살 때 좀 여러 개를 확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여유분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생산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계산하면은 마스크를 한 이틀 정도 쓴다고 가정합니다. 물론 하루만 쓰는 게 좋습니다. 없으니까요. 이틀 쓴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250만 장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전 국민이 쓰기 위해서는요. 근데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물량은 1,170만 장. 그중에서 뭐 수출분 빼면은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부족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니까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학교 마스크도 시중에 공급한다. 580만 장 가져간 정부.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비축한 마스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정부가 가져가서 시중에 풀겠다는 겁니다.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상황이 어렵지만 이거는 아이들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비축한 건데 이걸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만 일단 정부에서 가져갔고요. 이거를 갖고 이제 좀 더 다시 비축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혁근 기자. 왜 아직도 어려운 겁니까? 언제야 넉넉해지는 겁니까? 마스크.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는 폭발적으로 돼 있는데 예. 생산량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채널에서 확보가 되는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잠깐 그 앞선 기사에서 하단부에 잠깐 언급이 되긴 예. 했는데요. 사진으로요. 예. 지금 사재기가 된 물량들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뭐 명동에 있는 상점가에서도 전혀 마스크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뭐 신발 가게 같은 곳에서도 3,000원, 4,000원 장당요. 3, 4,000원에 팔리고 있고 지하철에 있는 상점에서도 갑자기 3, 4,000원에 KF94 마스크가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디 갔다 이제 나온 겁니까? 어디 숨었다가 나온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예. 현재로서는 매점 매석됐던 물량이 이제 좀 비싸지니까 내지는 예.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정부가 공적 채널을 통해서 많이 푼다고 하니까 더 지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 나오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미리 상황입니다. 좀 어떻게 사재기 해놨다가 보니까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부 도매 전문 채널이나 뭐 예.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채널에서도 장당 한 4, 5천 원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가격이 2천 원 선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점점 내려가서 지금 제가 마지막에 확인한 거 한 1,600원 선까지 중고 매매 사이트에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그만큼 사재기가 됐던 물량이 지금 시중에 나오는 예. 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당국의 단속까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시청자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도대체 오늘 어디서 사야 되냐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 언제쯤 거예요. 넉넉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죠. 언제쯤 넉넉해질 예. 것이냐.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주말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니까요. 일단 예. 약국이 주말에 문 닫았던 약국들이 문을 열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비로소 전국에 있는 뭐 2만 4천여 개 되는 약국에서 제대로 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심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서울이나 수도권 예. 등 도심을 기준으로는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게 좀 원활하실 것 같고요. 예. 주말과 달라지는 상황, 우체국이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대구 지역에는 가장 먼저 우체국이 예. 우선적으로 문을 열게 되고요. 오. 전국의 뭐 읍도에서도 예. 우체국이 문을 열게 되는데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 오늘 오전 11시, 지금 시간이 한 9시 정도 예. 됐거든요. 앞으로 2시간 뒤에 문을 열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 11시에 우체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예. 1인당 5장까지만 구매하실 수 있고 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장당 1,000원으로 정해져 예. 있습니다. 우체국 물량은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문 여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5시에 문을 열어서 좀 달라지고요. 어. 오후에 문을 여는 오후에 문을 여는 예. 우체국도 있습니다. 예. 2시에 문을 여는 우체국도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전국의 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아. 내가 사는 지역의 우체국이 예. 언제 문을 여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만 더 짚어드릴게요. 예. 양천구의 행복한 백화점. 원래는 아시는 바에 따르면 오늘 백화점 휴무일입니다. 휴업일. 예.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문을 엽니다. 2시에 문을 열어서요. 5시까지 마스크를 팝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아. 3시간가량 양천구에 위치한 예. 행복한 백화점에서 마스크를 팔게 되어 있습니다. 역에서도 파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부산역, 서울역, 대전역. 아. 시간은 3시부터 6시입니다. 예. 3시부터 6시. 3시간 동안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오늘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서야 이게 많은 분들이 좀 한탄을 하시는데 오늘은 조금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밖에서는 마스크와 관련해서 좀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마스크 구매 자제하고 차라리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료진이 못 구하면 지역사회에 위험하다. 마스크 좀 그만 사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반인에겐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공중위생국장 제롬 애덤스 국장인데요. 29일 현지 시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스크 좀 그만 사시라. 그러면서 약간 화가 난 듯한 트윗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스크는 일반 대중의 코로나19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서울대 교수님, 이거 무슨 설명입니까? 이거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예, 미국과 유럽의 고민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 미국과 유럽은 기본적으로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예. 이 마스크 정도의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한 공장 운영하기가 쉽지 않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산 양사를 못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기에는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뭐 기타의 국가들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그 국가들도 마스크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수입하기가 어렵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예. 이제 그 나라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정말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못 구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처한 아마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마스크가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만연해지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보호 수단인데 아직까지는 그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인구가 3억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정부가 비축한 마스크 분량은 한 3천만 개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확산이 될 경우에는 마스크를 어떻게 제대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서울대 교수님처럼 이거는 그 국가들의 상황에 맞춘 설명이 아닌가 보인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코리안 현상, 한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막거나 제한하는 국가들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죠. 자고 나면 급증하는 노코리안 국가들 81개국에서 입국 제한.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국가 대략 한 200개 정도인데요.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미국은요. 대구 지역을 여행 경보 4단계. 그러니까 뭐 가지 말란 소리죠.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되면은요. 미국 입국 금지도 곧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베이징 대구 경북 입국자 격리하고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입국 금지를 시행하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하는 국가는 36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입국 제한을 하는 나라, 그러니까 입국은 시키지만 뭐 격리한다든가 좀 별도의 어떤 조치를 취한 나라는 45개. 그리고 여기 보시죠. 중국 내 입국 제한 시행 지방 정부는 14곳입니다. 거의 전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방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모른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영선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일단 이 글로벌 시대에 예. 한국이 세계화가 가장 많이 된 나라입니다. 예. 그 여권 파워라고 지수가 하나 있는데요. 예. 뭐냐면은 비자를 받지 않고 그 예. 나라 여권으로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걸 따졌을 때 한국이 세계 3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서 예.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았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게 되면은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예. 우리나라처럼 세계화되어 있는 국민들이 세계 각지에 나가 있는데 예. 또 들어와야 될 문제가 들어오지도 있는데 못하게 돼요. 들어오기도 힘듭니다. 예. 왜냐하면 비행기가 나가야 예. 다시 싣고 들어오는데 예. 들어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데 바이어를 못 만나는 예. 문제도 생기고 여하튼 일파만파 문제가 생기는데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 또 별게 없습니다. 그쪽에서 방역을 문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문제로 내세우기 때문에 예. 빨리 이 문제를 잠재우는 외에는 뭐 다른 이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된 다음 기사가 있는데 보시죠. 이겁니다. 강경화 외교장관 입국 금지 유감 표시했다. 총리 그러자 그건 당연하고 실질 대책 강구하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요. 강 장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거절했다. 뭐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죠. 비건 부장관과 대신 통화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전화 통화를 대신했던 거예요. 부장관하고 지금 장관이 아니고. 자, 최영철 의원이 유감 표시했다. 총리가 그건 당연한 거고 실질적인 걸 내놔라. 이거 어떻게 보세요? 비상시국에는 국익의 개념을 좀 좁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치중하다가 예. 비상시국에는 죽고 사는 문제에 좀 치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80여 개국이 우리나라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강 장관께서 이렇게 되면 죽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나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예.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 차단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처럼 중국을 마냥 손 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죠. 예.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닥치면 친구도 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외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묻게 되는 겁니다. 준비돼 있었냐고. 과연 준비돼 있었냐고.